너도 내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니? 그냥 감옥이 잘 어울릴 것 같긴 해요. 찾을 사람이 있어. 소미 어딨냐? 아저씨. 네, 오늘 영화 아저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화 속 법률 코너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영상 편집된 걸 보면서 흐뭇하게 자꾸 웃게 되네요. 그래도 저희 진지하게 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는 안타까운 사건으로 아내를 잃고 세상을 등진 채 전당포를 꾸려가며 생활을 하던 전직 특수요원 차태식 이야기인데요. 이 범죄에 연루된 옆집 소녀죠. 조금 전에 나왔던 아역 배우, 지금은 잘 컸는데 김세롱 배우 소미를 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편집된 영상만 계속 보고 실제 영화는 못 봤거든요. 두 분은 보셨나요? 네, 저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게 보셨어요? 2번, 3번 본 것 같은데. 오, 여러 번 네, 보셨네요. 네, 여러 번 봤습니다. 네, 보시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하셨겠습니다. 멋있다, 원빈. 네. 근데 좀 잔인한 장면이 좀 많아가지고 예. 기억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박 변호사님 보셨나요? 예, 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TV에서도 많이 계속 그렇군요. 해줄 정도로 사실 예. 이제 명작이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차태식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사회학을 대항하는 아주 강력한 액션물이죠. 네. 그래서 포커스가 많이 이렇게 차태식의 액션으로 맞춰져 있지만 예. 사실 저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사회적인 감정이라든지 네. 그리고 아저씨와 아이의 어떤 인간적인 내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저도 차태식에 집중하지 않고 네. 오늘 문화 속 법률 집중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은 굉장히 그런 걸 많이 따지실 것 같은데 우선은 가장 먼저 문제 삼을 수 있는 게 바로 사건의 발단이죠. 이 소미와 소미 엄마의 납치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그 납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형법상 약취 유인이라고 하는데요. 네. 형법 이제 287조의 미성년자 약취죄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한 자는 10년의 징역에 처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추행이나 간음 또는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좀 가중처벌된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받는데 예. 약취라는 것은 이제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서 그 불법적으로 그 불법적인 힘을 수단으로 해가지고 그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를 의사에 반해가지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뺏어가지고 네. 자식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약취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납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시작부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요. 이 소미가 불법 장기 매매를 하는 범죄 조직에 납치가 됐습니다. 장기 매매는 정말 생각만 해도 좀 무섭잖아요. 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장기 매매는 불법이고 처벌이 크게 이루어지는 엄중하게 다뤄지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 공중화장실 가보면 네. 장기 매매와 관련된 스티커들이 전혀 많이 붙어 있었죠. 보기만 해도 좀 무섭더라고요. 네, 엄청 많이 붙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네. 장기 이식 매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매매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예. 장기의 적출과 이식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장기는 적출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해진 요건이 갖춰져야 되고요. 네. 또 장기를 이식하는 경우에는 장기 기증자 그리고 장기 기증을 희망하는 자 네. 본인이거나 또는 그 가족들의 동의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아까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를 보면 장기 등의 매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 1항 1호에 보면 타인의 장기를 제3자한테 주거나 네. 또 제3자한테 주기 위해서 이를 약속하는 경우 또
자신의 장기를 네. 다른 사람한테 주거나 네. 주기로 약속하거나 아. 또 이를 교사하거나 알선하거나 방조하는 경우 예. 이런 경우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인의 장기를 제3자한테 주거나 뭐 주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요. 자기의 장기를 다른 사람한테 주거나 또 약속하는 경우에는 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내용 듣는데도 계속 무섭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소미와 소미 엄마를 납치한 일당이요. 원빈에게 소미를 살리고 싶다면 이 마약을 누군가에게 가져다 줘라 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마약 운반도 뭐 당연히 불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네. 마약 범죄를 다 다루고 있는 법률인데 여기서 마약류 취급자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도 안 되고 소유도 안 되고 네. 운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든요. 네. 굉장히 높습니다. 처벌 수위가. 그렇습니다. 네. 이 아저씨라는 영화에서 정말 각종 다양한 불법 행위가 저질러지는 것 같은데, 자, 지금까지 소미를 납치한 범죄 조직 측면을 좀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소미를 구하기 위해서 원빈이 저지른 죄를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원빈이 소미를 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총을 좀 점검을 했고, 총이 없으면 칼을 들고 싸우지 않습니까? 이거 칼도 그렇고 일단 총부터 볼게요. 총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총은 아무나 가질 수 있지 않습니다. 예. 그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네. 제12조 1항을 보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을 소지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네. 이걸 소지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일정한 경우라고 하는 거는 법률에서 정해진 요건이 있는데, 법률에서 뭐 직무상 소지한다거나 아니면은 총기를 제조하는 업자가 단순히 소지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네. 만약에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권총이라든지 소총, 기관총, 공기총을 소지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또 그 이외 총포, 화약류 등의 경우에는 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의소총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이것도 오. 판매 소지, 예. 일부 제조하는 것도 금지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그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소미를 구하려고 범죄 조직과 싸우던 이 원빈이 결국에는 총에 맞게 되는데, 보통 총에 맞으면 우린 병원에 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또 다른 범죄를 사실 저질렀습니다. 배 변호사님 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의사한테 간 게 아니라 병원에 간 게 아니라 예. 전직 동료한테 찾아가죠. 그래서 총알을 이제 빼달라고. 수술이라고 해야 될지 치료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의사인가 저 사람이? 예. 병원 아닌 것 같은데. 불법 근데 시술인가? 그렇죠. 예. 이제 불법 시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의료법에 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의료 행위나 치료도 포함되고 수술도 포함되는 건데 의료인이 할 수 없고, 또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면허받은 거 있잖아요. 네. 면허된 것 이상의 것을 하면 안 되거든요. 아.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죠. 네, 영화니까 당연히 네, 그렇죠. 영화니까 또 우리가 영화적 상상력으로 이해를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아, 정말 너무 다양한 범죄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일단 원빈도 범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 마약 조직을 잡지 않았습니까? 납치당한 아이들도 구하고, 그렇게 되면 원빈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지만 실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이렇게 좀 잘한 일도 있으니까 이게 재판 결과에 좀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결론적으로 그렇군요. 말씀을 드리면 해피엔딩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아이들도 구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라든지 뭐 상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재판을 받게 되면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스토리, 어떤 동기라든지, 물론 그거에 대해서는 처벌은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이러한 요소를 통해서 감경할 사유로서 충분히 참작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끝으로 만석으로 나온 그 범죄 조직 일원이었죠. 김희원 배우가 역할을 했던 그 만석 역할이 원빈에게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차량 유리를 방탄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왜 총으로 계속 쏘다가 방탄 유리가 결국 깨졌어요. 근데 방탄 유리인데 왜 깨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요? 글쎄 이제 그 방탄 유리니까 당연히 네. 총알에 방어가 돼야 되는데 절대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 사실. 명대사가 있거든요. 어떤 처음에 거요? 이제 원빈이 총을 땅 쏘니까 네. 기분이 놀라면서
이거 방탄유리야 삐리리야 이런 아, 적이 있는데 네. 근데 그거에 불구하고 이제 그 자리에 계속 쏘거든요. 한 자리에? 네, 한 자리에 한 번에 충격을 받은 곳을 계속 집중적으로 쏘다 보니까 네. 깨진 거라 가지고 처음 한 발 쐈을 때는 방탄유리 기능이 다 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방탄유리 제조에 하자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깨졌다는 결과만 놓고 보면 네. 통상적으로 방탄유리가 갖춰야 될 성능과 기능에서 하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멀쩡한 방탄유리 같습니다. 아. 근데 처음에 총 쐈을 때 안 깨졌거든요. 아. 계속 그것을 쏘니까 이제 이렇게 네. 깨진 건데 그렇군요. 하자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원빈이 총을 너무 잘 쐈다. 그렇죠. 결론은. 그렇죠. 예. 정말 대단한 거죠. 같은 곳을 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은데 네. 정말 대단한 거. 알겠습니다. 실제로 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뭐 영화니까 그렇죠. 뭐 총을 맞아서 유리가 깨지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영화 아저씨를 법률로 재미있게 재해석해 봤는데 이외에도 법률로 재미있게 풀어보고 싶은 문화들이 있다면 여러분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변호사님들과 함께 방송을 통해서 재미있게 재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